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시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키포인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보셔야 돼요. 달라진 외국인,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집 나간 외국인이 이번 달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그 포인트 잡아주실 거고요.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체크해 주세요. 요 며칠 새 뉴욕 증시 보다 보면은 느낌이 뒷심이 딸린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대 지수가 거의 움직임은 없었는데 또 음봉이 길지도 않았지만 모두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특히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갖고 민주당 공화당 뭐 합의가 될 것처럼 막 보도가 되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왔는데 뭔가 뒷심이 딸렸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이 1% 이상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보잉 올라온 게 눈에 탁 보이네요.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쉐보론이 3% 가까이 올랐는데 아마 유가가 오니지 앵커가 아까 이제 유가 2년 내 최고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주,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 금리가 그 10년물이 다시 1.6%대로 올라가니까 금융주가 또 올라오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8%, JP모간도 1% 이상 상승을 했고 대형 기술주는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쪽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오른 종목 보니까 알파벳이 1%가 올랐고 반면에 여행주인 트립닷컴이 좀 많이 빠졌네요. 4%가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 없다 보면은 또 눈이 탁 가는 주식이 있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밈 주식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AMC가 또 SNS로 뭐 그 헤지펀드에 뭐 그 신주 발행하고 팔았다고 그래서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23%가 올라왔어요. 또 그리고 아하, 예. 그 게임스탑은 13%가 올랐는데 AMC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B들이 적정 주가를 1달러를 보고 있거든요. 예. 3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8시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표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원고를 일찍 남겼기 때문에 예상치까지만 적었는데 딱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2.6%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작년 5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예.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제 보도에 보면은 뭐 오늘 물가 안정 방안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일시적인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좀 센 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오면 이제 또 규제책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오늘 예.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좀 센 부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규제가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물가 잡으려면은 못 올리는 쪽으로 좀 규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전가 기능 있는 쪽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물가 지표 여기서 이제 그 대책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 금통위에서 올해 연내 소수 의견이지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람은 별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라고 있는 예. 그것 같습니다. 규제 강도 이런 거 수위들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제 예, 연동돼서 맞습니다. 움직이는 기업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미국 시장 상황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종목별 흐름 수급 특징주 어떤 거 꼽고 계세요? 어제 코스피는 특징적인 게 쌍끌이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도 어제 뭐 약하지만 외국인이 약하게 샀지만 쌍끌이 나왔고 예.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저기 나온 전기, 물산, 뭐 S-오일, SK텔레콤, 신한지주, 현대차 전부 쌍끌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연속 쌍끌이 종목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쌍끌이가 나오진 않고 어제 신규로 나온 쌍끌이 종목들이 좀 눈에 좀 뜬 게 좀 특징적이고 그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가 단기 투자하는 건가요? 대형주는 아무래도 지금 나온 종목들이 어제 보면은 다 대형주들이잖아요. 예. 대형주는 집중력 있게 계속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중형주라든지 코스닥 종목들은 연속 매수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코스닥을 살펴보면은 실리콘웍스가 이틀 연속 순매수, 그다음에 SM도 역시 이틀 연속 순매수가 나왔고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JYP한테를 12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CJ ENM도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CJ ENM도 좋게 보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 매물은 조금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물 체크를 오늘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수급 대장주를 꼽으면은 S-오일을 꼽았습니다. S-오일. 어제 수급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세 종목이 있었는데 1번 S-오일, 2번 삼성전기, 3번 삼성물산인데 예. 그중에서도 S-오일이 가장 좀 세 보이더라고요. 수급 흐름 보면은 외국인은 계속 사죠. 4월부터 계속 사고 기관은 실적 발표 전부터 한번 폭발적으로 샀다가 좀 쉬다가 다시 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연기금이 어저께 비교적 큰 규모로 샀는데 연기금이 영속적으로 샀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배경 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정제 마진은 좀 떨어졌어요. 오히려 소폭 떨어졌는데 근데 이런 얘기예요. 어제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반면에 수요는 늘어나고 재고도 적정 수준 아래고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정제 마진은 최근 떨어졌지만 좋아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그 정유업체들은 시설 보수를 많이 해요. 근데 S-오일은 거기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업황 좋아지면은 정유 3사라 그러는데 정유업 좋아지면 제일 좋아지는 회사는 당연히 S-오일이고요. 그래서 뭐 석유 수급은 2022년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 제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를 좀 그 타임시리즈로 정리를 해봤는데 예.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뭐 그리고 S-오일 하면 또 좀 배당주죠. 그래서 그 배당 수익률 현재 주가를 한번 계산해봤더니 예상 배당 수익률은 한 3.5% 정도가 나오고. 예. 근데 제가 주봉은 준비를 안 했는데 주봉 차트 보면은 딱 직전 고점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지금 그 안착하면은 시세가 더 날 것 같은데. 전략은 좀 그 눌림목 공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눌림목. 수급이 좋다. S-오일. 간밤도 국제유가 크게 뛰었는데 유가랑 S-오일이랑 같이 움직여요. 네. 괴가 같습니다. 흐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서 포인트 외국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자, 외국인이 뭔가 좀 달라졌죠? 그게 근데 달라진 시점이 중요해요. 달러 인덱스. 그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데 5월 달에 잠깐 외국인이 구조를 팔았잖아요. 진짜 이거 MSCI 리밸런싱 때문에 팔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예. 그게 딱 마감되고 실제로 적용된 게 28일이에요. 28일 순매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월요일 순매수. 어제 매매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장중에 한 1,500억 이상 순매도를 하다가 매도 규모가 확 줄었어요. 막판에 3시 넘어가면서. 근데 자, 이렇다면 외국인 매수로 좀 이제 외국인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한계 요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가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 규모보다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더 컸었고 어제 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어저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1,200억, 1,300억까지 갔었는데 막판에는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최근에 주식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 외국인이 돌아올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하나씩만 꼽을게요. 긍정적인 면은 첫 번째, 달러가 지금 그 인덱스가 89달러대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원화가 이상하게 5월 중순까지 달러 약세인데 원화도 같이 약세였는데 그 흐름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유로화 강세, 그리고 특히 위안화 초강세인데 예. 이런 환율 흐름을 감안하면은 원화도 추가적인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 자금을 유인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한 요인 하나 꼽으면은 예. 글로벌 주식 펀드 좀 자금 흐름을 살펴봤는데 달러 약세면은 이모적으로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덜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안 들어오고 예. 오히려 북미 지역 쪽으로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9주 연속 들어왔고 그리고 서유럽 쪽으로도 7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머징 돈 들어온 거 보세요. 주간 단위로 보면은 마지막 주 기준으로 해갖고 확 줄었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예. 정황상으로 보면은 달러 약세 때문에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외국인이 최소한 뭐 공격적인 매도만 안 해도 다행이지만 뭐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인덱스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인덱스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사는 종목은 기관 매수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종목을 추려봤는데 주로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내세웠냐면은 28일부터 사흘간 외국인이 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기관이 같이 사고 있는 종목. 그걸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도 있고 뭐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종목들 보면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종목들 보면은 얼마나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이 종목 사서 별로 물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음영으로 짙게 표현한 종목들은 어저께도 순매수가 나왔던 종목.
4일간 순매수는 어제 순매수가 나왔던 종목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SKI 테크놀로지, S-오일 이런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예. 외국인이 정말 시원하게 와줘야 되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왜 그 신흥국 쪽으로 안 올까라는 거를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인플레이션이랑 이 뭐라 그러죠? 수도꼭지 조이는 테이퍼링 이런 것도 맞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이슈는 조금 이제 6월에는 조금 강도가 약해질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한번 기대를 한번 좀 해보죠. 다음에 나오실 때 그 내용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총합적인 전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냐 그럼 컨택트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저희 뭐 여행이나 카지노, 뭐 항공 이런 쪽인데 어제 일단은 그 대장주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 주도주는 영원히 주도주가 아니에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주목할 게 아직은 수급이 살아있는 엔터주, 그리고 어제 조금 이상한 그 흐름을 보였던 여행주, 수급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전체적인 전략상으로 봐서는 컨택트 비중을 지금은 너무 많이 늘릴 시기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5G 관련주 이렇게 보면은 그저께 갑자기 확 올라갔다 어제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되는 종목 쪽으로는 낙폭 가드하더라도 특히 올라가는 국면에서 쫓아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그 6월 시장은 수출 지표 보면서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수출 21억 달러면은 굿이라 그랬는데 23억 달러가 넘어갔거든요. 깜짝이에요, 깜짝 수출. 예. 이 얘기는 2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주 중에서 좀 조정도 좀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